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다시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혐의와 함께 요가 강사비, 홈쇼핑, 마사지숍 등 구체적인 사용처가 정리된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공개됐기 때문인데요. 자, 이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게 윤미향 국회 제명 추진 행동에 나서야 된다고 주장한 분이 있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인데요.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예. 제명 사유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회의원 제명은 네. 유죄 받기 전에도 예. 이제 정치 집단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예. 윤미향 의원은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제가 가장 분개했던 게 위안부 이용수 할머니 같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뭐 침해성이 있다더니 그리고 오히려 이제 정의연이나 윤미향 그 대표가 비판받으니까 그분들을 토착외구로 몰고 그 주변에서 이런 거 보면서 어떻게 그 할머니들 여태까지 고생한 거나 우리 이제 우리 민족 문제 좀 제대로 풀고 하는 헌신했던 분들을 네. 이런 식으로 짓밟을 수 있느냐 굉장히 분개했었어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의원직 제명 사유가 된다고 보는데 이번에는 뭐 윤미향 의원이 뭐라고 변명은 하지만 예. 뭐 마사지 받은 거라든지 뭐 요가 강사비 요가비 내는 거라든지 네. 또 본인 소득세를 또 냈더라고요. 예. 이런 것들은 뭐 명백히 개인 자금이 정의연 계좌에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건 뭐 사실 뭐 파람치 좀도둑 수준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관련해서는 윤미향 의원의 반론 인터뷰가 지금 없이 우리 의원님만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윤미향 의원의 반론을 질문으로 소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윤미향 의원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공적 업무 또는 복리후생 비용으로 공금을 회계 처리한 거다 이런 주장을 내놨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근데 그 뭐 요가비는 그 정의연 단체 직원들이 다 받았나요? 본인 예. 개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소득세도 법인 소득세가 아니잖아요. 개인 소득세가 왜 정의연 계좌에서 나와요? 예. 좀 물론 그 내역을 보면은 갈라서 봐야 되는 부분이 좀 있긴 한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막 갈비집에서 결제를 했다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이걸 개인 유용으로 그러니까 단정 지을 수 없는 부분도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이제 세부 내역을 봐야 되겠죠. 뭐 가족이 갈비집에 가서 먹은 건지. 그렇죠. 아니 뭐 활동가들이 같이 무슨 뭐 또 단합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자세한 건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 항목들을 보면 예. 이걸 뭐 그 단체 복리후생비로 볼 수 없는 명백한 그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뭐 일단 사과부터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요. 아무런 미안한 마음도 없이. 그러니까요. 뭐 이제 종합소득세 뭐 이런 내용부터 이건 뭐 개인적 지출이기 때문에 이건 뭐 이제 그 뭐 활동 차원이라고 보기가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한데요. 근데 관련해서 윤미향 의원은 이건 모금한 돈이 아닌 개인 자금에서 추출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주장하던데요. 뭐 개인 자금에서 추출되는 것도 있을 텐데 어쨌든 검찰 공소장은 그 이게 정의연 계좌에서 나갔다고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억울하면 재판 과정에서 풀어야겠지만 뭐 본인이 나가겠습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로 그 제명 그 추진하기 위해서 뭔가 좀 행동에 들어가실 계획이세요 그러면? 저는 이 사실 어쨌든 정무적 결정이거든요. 예. 국회의원 제명은. 예. 민주당에서 윤미향 의원이 무소속이긴 하지만 지금도 같이 한 몸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민주당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저는 대선 앞두고 부담이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 결단은 문제죠.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갈게요. 경선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전부터요. 의원님 어떻게 이제 그 내일 모레 2차 컷오프 있게 되잖아요. 4명으로 추려지게 되는데 어떻게 들어간다고 확신하십니까? 어쨌든 TV 토론하고 나서부터는 어느 정도 상승세를 탄 것 같고요. 네. 이제 뚜껑은 열어봐야겠죠. 예. 열어봐야 되는데 당원 투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당원 투표가? 왜 당원 투표가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30%인데요. 예. 이번에는 그 여론조사가 오차 범위 내에서 보면 큰 차이가 없어가지고. 예, 이제 4등권. 사위권 그룹. 예, 그렇죠. 그래서
다 오차 범위입니다. 그래서 약간 뭐 운도 작용할 것 같고 이제 그럴 경우에는 당원 투표 격차가 결국은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초박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30% 차지하는 당심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근데 당심 이야기 나오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위장당원 이야기를 제기한 바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래 어제 토론할 때 보니까 뭐 나름 근거가 있다고 근거를 뭐 제출한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냥 커뮤니티에 떠도는 이야기를 약간 카드라 통신을 근거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네. 아무튼 제 시대는 근거를 보고 하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근거를 직접 보지는 않아서. 예, 뭐 아니 그럼 보도를 보면 뭐 DC 인사이드 뭐 그 국민의힘 갤러리 여기서 뭐 그런 얘기 오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그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풍문 수준인 것 같은데. 그래요. 아무튼 윤석열 캠프에서 이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좀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검사할 때는 증거 재판주의 아닙니까? 근데 정무적 발언을 할 때는 그냥 커뮤니티에 오가는 내용을 검증을 안 하고 발언하는 것 같아서 좀 아무튼 좀 캠프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죠. 아무튼 뭐 위장당원 문제가 지금 이제 그 의원님 같은 경우 이제 당심이 중요하다고 하셨길래 드리는 질문인데 별로 그러니까 중요한 변수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위장당원 이슈가요? 네. 근데 어쨌든 윤석열 후보 측에는 마이너스가 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원 투표 최근에 입당한 당원들은 본인들이 뭐 위장이라고 보는 거냐 항의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으세요?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고 근데 그분 좀 상태가 좀 좋아지셨다고 생각했는데 또 막말병이 도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감정이 많이 묻어 있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하시던데 홍준표 후보께서. 그렇죠. 그 욕설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저는 내가 좀 과했다라고 그냥 한마디 하고 넘어가면 워낙 그런 분이니까 그냥 양해하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뭐 거짓말 하시더라고요. 그 영상이 다 있거든요. 거짓말이라는 게 뭘 갖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 막말이. 막말과 욕설이 저한테 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럼 누구한테 분명히 한 거잖아요. 그럼 저한테 한 게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한 게 되는데 그때 비판한 사람이 뭐 윤석열 뭐 이런 비판한 거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이제 결정적 계기가 TV 토론에서 이제 그 후보님께서 너무 홍준표 후보를 몰아붙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몰아붙이셨어요? 당연히 몰아붙여야죠. 제 입장에서 그러면 제일 센 사람을 쳐야지. 그리고 제가 몰아붙인 것도 그냥 어떤 적대적 감정이라기보다는 제 말 듣고 본인 입장을 바꿨잖아요. 조국 과도한 수사 주장했다가 국민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자기도 생각을 바꾸겠다. 저 때문에 늪에서 나와놓고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지. 예, 좀 사적인 대화는 좀 안 나눠보셨어요? 홍준표 후보하고? 개인적으로는 이야기는 좀 해요. 이야기는 하고 뭐 제 앞에서는 좀 봐주라, 좀 살살 해주라 해놓고 또 뒤에 가서는 또 뭐 욕을 하고. 어쨌든 저는 아무튼 페어 플레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근데 공교롭게도 그 후보님과 홍준표 후보와의 관계가 요 며칠 사이에 언론에 집중 보도를 탔는데 이게 사유권 싸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홍 후보님이 저 도와주시려고 그렇게 욕을 했을까요? 노골적으로 떨어뜨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그건 홍 후보님 본인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지금 중도층으로 또 확대를 해야 되는데. 홍 후보님이 약간 비호감으로 찍힌 결정적인 이유가 너무 보수 정치인으로서는 좀 천박하고 품격이 없다 이런 이미지거든요. 그런 이미지만 더 강화된 거다. 이게 언론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홍 후보님도 참 이렇게 이제는 스스로 혁신하기 힘든 그런 어쨌든 그런 지금 수준이 된 거 아니냐.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거꾸로 그러면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 1위 싸움에 이번에 이게 도움이 됐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도움이 됐습니까? 요즘 우리 국민들 정치인에 대해서 기대하는
수준이 좀 높은데 네. 물론 평소에 워낙 막말을 많이 해가지고 뭐 막말 한두 번 더 한다고 해서 크게 기스가 안 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본인이 좀 좋아지는 징조도 있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뭐 아무튼 이거는 구제불능인가 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체념하는 유권자들이 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자,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고 이준석 대표는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도보투쟁에 나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는데요. 당 지도부의 대처나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좀 더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지난 며칠간 연휴가 있었잖아요. 예. 그때도 뭐 의원들이 좀 다 모여서 국민들에게 좀 단호한 투쟁 의지를 좀 보이고. 예. 근데 뭐 아무튼 큰 방향에서는 좀 잘 하고 있다고 보고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측근 논쟁이 있는데 네, 이건 네.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측근 개념보다는 음. 이게 사실 배임으로 구속이 됐고 음. 이 성남시가 뭐 경기도처럼 큰 데가 아니어서 예. 성남시장이 다 결재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배임에 있어서 이재명 시장이죠 당시 시장이 주범이다. 그래서 배임 사건 하나만으로도 지금 충분히 압수수색하고 네. 수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측근이 이제 확인이 돼야 지금 유죄가 되는 게 아니라 배임 이 자체부터 이제 벌써부터 사실상 죄가 확인됐다는 거죠. 결재권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이 대장동 관련해서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코멘트가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약간 뒷북이죠. 근데 청와대 입장에서도 좀 머리가 아프긴 하죠. 왜냐하면 이제 정권이 이어져야 되는데 네. 나중에 이제 후보 확정된 후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수사 과정에서. 네. 그래서 아무튼 이 민주당 청와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네. 아무튼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다시 이제 처음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우리 후보님 4강에 들 거라고 확신하시는 겁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4강에 꼭 좀 뽑아주세요. 제가 빠지면요, 우리 재미 하나도 없어요. 경선 국민들 관심도 없고 예. 경선 성공 못하고 예. 그러면 대선 승리도 뭐 저는 멀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선 페이스 메이커십니까? 지금 제가 후보가 되면 제일 좋죠. 사실 전투력도 제일 세고 정책 준비도 잘 돼 있고. 근데 뭐 제가 안 되더라도 저하고 이제 싸우면서 성장한 후보는 아주 강력한 후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당을 위해서도 좋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후보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 함께했습니다.